네, 금요일 오늘도 저희가 NFT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요. 금요일마다 출연해 주시는 대표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글로벌 NFT 이슈들 오늘 알려주신다라고 합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하락하면서 비트코인도 19,000달러 선을 겨우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NFT 시장은 또 어떠한 방향성으로 흘러가고 있을지, 그리고 일주일 사이에 우리 글로벌 NFT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굉장히 유일무이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께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도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NFT는 어떤 NFT들이 좀 흥행하는지를 주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실물 경제와 연관해서 NFT가 어떻게 활용될 수 네. 있는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루프스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회사인데 부동산을 구매하고 그 다음에 렌트를 주고 그 수익을 이렇게 창출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루프스탁이 최근에 오리진 프로토콜이라는 블록체인과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그래서 오리진 프로토콜 위에서 집을 판매를 했습니다. 약 17만 5천 USDC를 이용해서 집을 판매를 했는데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은 NFT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사면 여러 가지 복잡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바로 집에 대한 소유권이 올지 못하는데 이건 NFT로 거래됐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그 즉시 그 집의 구매자한테 전달됐다라는 아주 재밌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실 집을 매매할 때는 고민도 많이 하지만 매매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불필요한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이를테면 중개인 수수료도 좀 내야 되고, 그리고 계약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등기부등본도 좀 띄워봐야 되고, 이러한 또 과정들이 있는데 NFT로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된다면 보다 우리가 좀 쉽게 간편하게 이런 집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들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신기하네요, 대표님. 네, 그 루프스탁이라는 회사가 원래 블록체인 회사는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부동산을 여러 채 구매해서 거기에 대한 지분을 판매해서 그 렌탈 수익을 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작년 3월에 이 회사가 2억 4천만 불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규모가 상당히 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좀 더 재밌는 모험을 한 거죠. 그래서 루프스탁 온체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안에서 NFT를 구매하는 사람이 그 집에 대한 소유권까지 갖는 건데 언뜻 보면 좀 의아하죠. 왜냐하면 취등록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근데 여기에서 이제 렌트하우스를 판매를 한 겁니다. 즉 구매자가 직접 취등록세를 내서 그 집에 이제 사는 게 아니라 이 집에 대한 이제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서 그 집을 렌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렌트에 대한 그 돈을 이 구매자가 받게 되는 거라서 이게 NFT나 블록체인에 상당히 적합한 상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도 이제 렌트 서비스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하루 이틀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때도 개인 소유의 집을 렌트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단순히 우리가 월세를 산다, 전세를 산다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런데 이렇게 렌트를 해주는 회사에서 NFT를 활용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렌트를 해주는 자도 그렇고 렌트를 받는 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간소화돼서 편하고 편리할 것 같아요. 혹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떤 확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러한 것들이 일단 발생을 했잖아요. 네. 일단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에 대한 이제 파장이 있는데 지금도 우리 콘도라든지 리조트 그리고 일반 아파트를 좀 렌트하기 위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도 여러 가지 취등록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대행해주는 어떤 회사가 설립이 되고 그 회사가 이런 NFT를 이제 발매를 해서 그 사람이 그 소유권이 어떻게 보면 어떤 골프장의 멤버십과 같이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상품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게 금방 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분할 소유권을 이제 판매해서
맞아요. 네. 예, 그건 이제 조각 판매는 많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이제 한 채를 아예 이제 파는 그런 것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 17만 5천 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막 2억 조금 넘는 그런 돈인데 그 정도 돈을 투자를 해서 안전하게 자기가 이제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또 NFT로 발매가 된다면 이게 블록체인이 온라인 송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장에 기록된 것들은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분명히 구매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안전하게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사기나 그런 것들이 부동산 구매에서도 맞아요. 좀 발생할 수 네. 있는데 예, 그러한 것들을 좀 안전하게 거래가 가능하고 그리고 손쉽게 주인을 바꿀 수 있는 손바뀜이 좀 손쉬운 그런 거래라서 앞으로 이러한 방식의 부동산 거래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자체는 침체기이긴 한데요. 이 블록체인 기술에 관해서만큼은 정말 많은 또 증권가나 은행업에서 활용이 되고 있기도 하고 인정을 받아오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에도 당연히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개인 간의 거래가 보다 용이해지면서도 안정성이 보장이 된다면은 정말 이만한 그런 활용도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 이제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 앞으로 파생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를 NFT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도 그렇죠? 네, 저도 이걸 보면서 네. 정말 좋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리조트라든지 그런 회원들이 막 모집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그분들에게 NFT를 발행을 해주고 그 NFT를 갖고 있는 주소에다가 뭐 이더리움이나 암호화폐를 이렇게 매월 넣어주면 나중에 그 사람이 유동화를 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거래소에서 다른 사람한테 NFT를 판매하게 된다면 그 주소로 다시 또 그 코인을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좀 거래가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상품을 만드는 회사의 입장에서도 손쉽게 팔릴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수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확장성과 활용도가 넓혀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미 우리 현실로 다가온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세들, 앞으로의 방향성들도 계속해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이슈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는 어떤 이슈들 준비해 주셨을까요, 대표님? 네, 우리가 재정거래, 차익거래라고 하면 좀 싼 곳에서 구매를 해서 비싼 곳에서 파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정거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그 거래소 간에 그런 코인 가격이 별반 차이가 안 나지만 2017년에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났어요. 지금도 재정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NFT는 어떨까? NFT는 제가 거래소에 올려놔도 누군가가 제 NFT를 사지 않으면 거래가 잘 안 되죠. 그만큼 유동화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NFT도 이 차익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재미있는 기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NFT 역시도 차익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얼마 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NFT가 또 증권에 분류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들도 좀 다뤄주셨잖아요. 그 이야기와 우리가 또 함께 엮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차근차근 하나하나 들어보고 대표님과 또 추가적으로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그 NFT가 뭐 증권이냐 네. 아니냐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그쵸.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암호화폐 모든 암호화폐가 증권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들도 차익 거래가 가능합니다. 오. 뭐 유니스왑이라든지 뭐 그런 탈중앙화 거래소에 가보면 누군가가 나는 이 토큰을 얼마에 판다. 예전에 초창기에는 얼마에 판다. 그럼 그 다음에 얼마에 산다라는 게 이제 거래가 됐는데 요즘은 자동적으로 그 풀 안에서 거래가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토큰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제가 갖고 있는 토큰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당연히. 근데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토큰의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건데 이러한 알고리즘을 그대로 NFT에 이제 적용한 게 뭐 수도 수합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NFT 풀이 있습니다.
우리가 NFT 하면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해서 그게 얼마나 희귀도가 높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동일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컬렉션, 예를 들면 뭐 BAYC라는 컬렉션에서 제가 희귀도가 높은 걸 팔든 아니면 높지 않은 걸 팔든 동일한 하나의 토큰으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가장 낮은 가격에 이렇게 팔리게 돼요. 그러니까 레어리티가 높은 것을 파는 사람들한테는 불리하지만 그렇죠. 레어리티가 낮은 거, 즉 10,000개 중에 제가 한 9,900등 거를 갖고 있다. 네. 그러면 잘 안 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풀에서 파는 것이 훨씬 더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이 풀에서 또 사서 거래소에서 판다거나 아니면 이 풀 사이에서의 재정 거래를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좀 레어한 그러한 NFT가 아닌 것들을 팔 때는 이곳에서 한번 이용을 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 막 엄청 막 와닿거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좀 풀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예를 들면 뭐 유니스왑에서 네. 이더리움을 팔겠다. 네. 근데 이더리움을 제가 막 비트코인으로 교환을 하겠다. 네. 아니면은 이더리움을 뭐 폴카닷으로 교환을 하겠다 보면은 그 비율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그것에 동의를 하면 제가 컨버트를 누르면 제 이더리움이 빠져나가면서 제가 원하는 코인이 제 지갑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 NFT BAYC 컬렉션을 이더리움으로 팔겠다. 그러면은 이 하나의 컬렉션이 예를 들면 한 77 이더리움으로 현재 가치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변환을 누르면 제가 갖고 있는 NFT가 빠져나가고 이더리움이 제 지갑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내가 원하는 다른 자산으로 변동될 수 있다라는 큰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사용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확장성도 좀 기대가 되네요, 대표님. 네. 지금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SEC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런 컬렉션이 NFT가 아니다. 그러니까요. 예. 증권이다 이렇게 예. 말을 했죠. BAYC를 사는 거지 BAYC에 몇 번을 사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맞아요. 네. 거에 정확히 좀 일맥상통하는 맞아요. 그런 거래 방법인데 아직까지 법이 이게 뭐 증권이다 아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내 NFT 가격이 폭락할 건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죠. 이런 네. 수도 수합을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NFT를 이더리움으로 또 빨리. 교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NFT의 증권이다 아니다라는 그러한 이슈들은 지금 NFT 시장에서는 좀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SEC의 공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거래 방식이 사실은 좀 증권과 비슷하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활용해서 빨리 NFT를 현금화시키거나 다른 자산으로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이용하셔서 좀 더 안전하게 내 NFT의 가치를 일단 받아놓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어나가시기를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이야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래의 박물관, NFT 갤러리가 될까요? 최근에 또 이런 예술품에 관한 NFT로 변함이 굉장히 많은 시점이잖아요. 그 이야기 한번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미술품을 NFT로 변경하는 사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제 모마에서도 그 디지털 컬렉션을 구매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뭐 샤갈이나 그런 작품을 팔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박물관이 NFT를 구매하거나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파인아트를 NFT로 변환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의 그 파인아트 엔트워프 로열 뮤지엄에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파인아트 중에 몇 개를 토큰화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판매를 했거든요. 그러면 뭐 공동 소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 소유를 한 사람들이 과연 그것이 이제 판매됐을 때 그 지분을 받느냐 아니면은 거기 특정 박물관에 걸려 있는 것들 중에 일부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그냥 자부심을 갖고 있느냐 그런 차이가 좀 있겠죠. 그래서 박물관들이 향후에는 본인들이 이제 소장하고 있는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이렇게 토큰화시켜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해당 작품을 NFT화해서 여러분에게 판매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요. 그에 따라서 지금의 이제 박물관의 모습이 향후에는 좀 NFT 갤러리의 모습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시각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판매보다는 전시의 목적이 더 크지 않을까요, 대표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뭐 기부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박물관에 어떤 특정 그림, 예를 들면 피카소의 그림이 있는데 제가 그 피카소 그림에 상당한 애호가예요. 그래서 저는 피카소 그림에 대해서 NFT를 구매하거나 거기에 관련된 이제 토큰을 구매하면서 그 그림이 더 많은 대중에게 노출이 되고 그리고 더 내가 또 소유자니까, 부분 소유자니까 그 그림을 또 더 많이 보러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술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래의 박물관이 NFT화 되게 된다면은 이런 미래의 예술품들 그리고 우리가 좀 잘 모르는 작품들까지도 많은 대중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게 현실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 추이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NFT 관련된 글로벌 이슈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주셨었는데 일단은 NFT가 증권이냐 아니냐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이런 글로벌 이슈들 이강호 대표님께서 매일매일 체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금요일마다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대표님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은 주말 되세요.